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의 자서전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입니다. 헬렌 켈러는 1880년 미국 엘라베마주에서 출생했습니다.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고 난 후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3중의 장애를 딛고 하버드 부속 레드클리프 대학을 졸업했으며 이후 전 세계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에 평생 헌신했습니다. 빛과 소리는 잃었지만 건강하고 활발했던 어린 시절 설리번 선생님의 도움으로 들어설 수 있었던 지성과 학문의 세계, 그리고 자연과 인류에 대한 순수하고 솔직한 사랑, 이 모든 것이 헬렌 켈러라는 위대한 여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2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는 내가 살아온 이야기, 2부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입니다. 세계적인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선정했다는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중 일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무엇을 가장 보고 싶은가 상상해 봅니다. 내가 이런저런 상상을 하는 동안 당신도 앞으로 단 사흘만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셋째 날 어둠이 내릴 때 이제 다시는 빛이 비추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면 이 소중한 사흘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신이 가장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당연하게도 오랜 세월 동안 어둠 속에서 보내는 동안 내게 너무도 소중해진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도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그 후에 다가올 어둠 속으로 그 기억을 가져가고 싶을 겁니다.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사흘 동안 세상을 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나는 그 시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하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다정함과 친절함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볼 겁니다. 가장 먼저 어릴 적 내게 찾아와 바깥 세상을 알려주신 내 소중한 선생님, 앤 설리번 메이시의 얼굴을 오래도록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얼굴의 윤곽을 확인해 기억에 소중히 간직하고 그 얼굴을 면밀히 관찰하여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교육하는 힘겨운 과정을 수행하는데 동력이 된 애정과 인내의 산 증거를 찾고자 합니다. 또한 선생님의 눈빛 속에서 온갖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강인함과 모든 사람들을 향한 깊은 동정심을 찾고자 합니다. 만약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무엇을 할까요? 첫째 날은 아주 바쁠 겁니다. 나는 소중한 친구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며 그들 내면에 깃든 아름다움의 외적 증거를 마음에 각인시켜야 할 테니까요. 또 아기의 얼굴을 오래 응시하며 세상 밖으로 나가길 열망하는 순수한 아름다움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갈등을 알지 못하는 천진함을 포착할 겁니다. 따스함과 부드러움, 쾌활한 우정으로 나를 위로해준 반려견들, 침착하고 신중한 작은 스코티시 테리어종 다키, 건장하고 사려 깊은 그레이트 데인종 헬가의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눈을 뚫어져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쁜 첫날에 나는 집에 있는 작고 단순한 물건들도 봐두고 싶습니다. 발밑에 깔린 양탄자의 따뜻한 색깔, 벽에 걸린 그림, 다른 집과 우리 집의 사소한 차이를 모두 보고 싶습니다. 내 눈은 아마도 지금까지 읽어온 점자가 새겨진 책을 감사히 둘러보겠지만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읽는 인쇄된 책에 더 열렬한 관심이 갈 겁니다. 내 삶의 긴 밤 동안 내가 읽고 들어온 책들이 크고 빛나는 등대가 되어 인간의 삶과 정신에 접근하는 가장 깊은 물길을 안내해 주었기 때문이겠지요. 첫날 오후 나는 숲으로 긴 산책을 나갈 겁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내 눈을 취하게 하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눈앞에 항상 펼쳐져 있을 장대한 광경을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필사적으로 빨아들이고자 할 것입니다. 숲길 여행이 끝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근처 농장에 들러 부지런한 말이 밭을 가는 모습과 흙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들의 고요한 만족감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채로운 색상의 석양, 그 찬란함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연이 어둠을 명하였지만 인간의 천재성은 인공빛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세상을 더 오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황혼이 지고 나면 나는 인간이 만든 빛의 세상을 경험하고 2배나 큰 기쁨을 누리겠지요. 첫째 날 밤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서 나는 도저히 잠들 수 없을 겁니다. 첫째 날에 이어 맞은 둘째 날 나는 여명과 함께 일어나 밤이 낮으로 변하는 황홀한 기적을 목도할 것입니다. 잠든 지구를 깨우는 태양의 활약, 그 빛의 장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날에는 과거와 현재의 세계를 급하게나마 일별하고 싶습니다. 인류가 진보한 과정을, 시대의 변화무쌍함을 보고 싶습니다.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하루 동안에 압축해 볼 수 있을까요? 박물관에 갈 겁니다. 나는 가끔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 가서 전시된 것들을 손으로 만져보곤 했는데 그곳에 전시된 축약된 지구의 역사와 지구 생물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덩치는 작지만 탁월한 두뇌를 가진 인류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우리 행성을 누비고 다닌 공룡이나 마스토돈이 남긴 거대한 화석과 동물의 진화 과정을 생생하게 표현한 전시물, 인류가 지구상의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한 도구들, 그리고 자연사의 모든 측면을 보고 싶었습니다. 또 둘째 날에는 예술을 통해 인간의 영혼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만져서 알게 된 것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경건한 종교적 헌신을 보여준 고전 미술에서부터 르네상스를 거쳐 열정적인 파격을 보여준 근대 이후 미술에 이르기까지 환상적인 회화의 세계가 내 앞에 펼쳐지다니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나는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티치아노, 렘브란트의 캔버스를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베로네세의 따뜻한 색으로 내 눈은 호사를 누리겠지요. 예엘 그레코의 신비를 연구하고 코로에게서 새로운 자연의 모습을 포착할 겁니다. 볼 수 있는 이들은 세기의 작품에서 참으로 풍부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만나겠지요. 둘째 날 저녁에는 극장이나 영화관을 찾고 싶습니다. 앞을 못 보는 처지인데도 나는 다양한 종류의 연극 공연을 보러 다닙니다. 그게 흐름을 이해하려면 함께 간 친구가 손에 써줘야 하지요. 그러니 햄릿의 환상적인 모습이나 화려한 엘리자베스 시대풍의 의상을 입은 원기왕성한 폴스타프를 얼마나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겠습니까? 우아한 햄릿의 동작 하나하나를, 진심 어린 폴스타프의 뽐내는 걸음걸이를 얼마나 흉내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주어진 시간 동안 딱 한 편밖에 볼 수 없으니 수많은 연극 중에 대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당신은 무엇이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극이나 영화나 경관을 볼 때 색이나 품격, 움직임을 보면서 시력의 기적을 고마워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는 내 손이 닿는 범위 안에서만 리듬 있는 동작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바닥의 진동을 때로 느낄 수 있어서 리듬이 주는 즐거움을 조금은 알고 있지만 고작 흐릿하게나마 발레리나 안나 파블로바의 우아함을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운율에 맞춘 움직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광경일 거라고 상상합니다. 나는 대리석 조각상의 선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며 그 느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조각의 정적인 우아함이 이토록 아름답다면 움직이는 몸의 우아함을 보는 황홀함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내게는 아주 소중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조지프 제퍼슨이 립 밴 윙크를 연기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손을 만져도 된다고 허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하나마 연극의 세계를 접할 수 있었고 그 순간의 즐거움을 지금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물론 나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연극 공연을 관람하면서 누리는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만약 한 편의 공연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동안 내가 직접 읽거나 수화로 들은 수많은 연극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하여 둘째 날 밤에는 희곡 작품 속 위대한 인물들이 눈에 아른거려 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의 여명은 매번 새로운 아름다움을 약속하겠지요. 나 또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기대로 가득 차 새벽을 반길 것입니다. 이날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셋째 날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내게는 후회나 그리움에 빠져 낭비할 시간이라고는 없습니다. 볼 게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 날은 소중한 친구들과 추억이 깃든 물건에 집중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인류의 역사와 자연에 몰두했습니다. 다양한 삶의 방식과 일상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장소로 뉴욕보다 적합한 곳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뉴욕이 오늘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셋째 날도 이제 끝나갑니다. 어쩌면 남은 몇 시간을 쏟아부을 만한 더 중요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 저녁에 나는 극장으로 달려가 코믹한 연극을 보고 인간 정신의 밑바탕에 깔린 희극적 울림을 감상하고자 합니다. 자정이 되면 잠시 뜨였던 내 눈은 다시 감기고 영원한 밤이 찾아오겠지요. 고작 사흘 동안 보고 싶은 것을 다 볼 수는 없었겠지요. 어둠이 다시 내려앉은 뒤에야 얼마나 많은 것을 보지 못했는지 비로소 깨달을 겁니다. 하지만 멋진 기억이 가득하니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무언가를 만질 때마다 사흘간의 기억이 반짝이며 되살아나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겠지요. 제가 간략하게 세운 계획이 당신의 계획과는 다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실제로 당신에게 그러한 운명이 닥친다면 당신의 눈은 이전까지는 본 적이 없는 것을 보게 될 테고 다가올 긴 밤을 위해 기억을 차곡차곡 쌓아둘 겁니다. 당신은 이전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길 겁니다. 당신의 눈은 시야에 들어오는 것 모두를 어루만지고 끌어안게 될 겁니다. 마침내 당신은 본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될 테고 아름다운 세상이 새롭게 당신 앞에 열릴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내가 눈이 보이는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시각이라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드리는 충고입니다. 내일이면 더는 보지 못할 사람처럼 그렇게 눈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감각도 그렇게 사용해 보세요. 사람의 목에서 나오는 노래를, 새들의 노래를,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을 마치 내일이면 더는 듣지 못할 사람처럼 들으십시오. 마치 내일이면 더는 만질 수 없는 사람처럼 만지고 마치 내일이면 더는 냄새 맡지 못할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고 마치 내일이면 더는 맛을 느끼지 못할 사람처럼 음식을 맛보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감각이란 감각 모두를 최대한 발휘하세요. 자연이 마련해준 여러 수단을 통해 세상이 당신에게 선사하는 모든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감각 중에서도 시각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을 준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